상승하는 시장과 하락하는 시장입니다. 어떤 그래프에 올라타고 싶으신가요?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셀러들은 이런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지 않아요. 데이터만 보고 딱 3분 만에 출현한 시장입니다. 수요가 증가하는 아이템, 과연 이것뿐일까요? 이건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뚜벅입니다. 요즘 소자본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죠? 월급보다 물가가 더 빠르게 오르고 평생 직장의 개념도 점점 흐려지고 있다 보니까 불안정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소자본 창업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는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잘 나오던 매출도 반토막이 났으니까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좀 미뤄라. 또 누구는 아니다. 언제는 상황이 좋았냐? 항상 어려운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일단 뭐라도 시작해봐라. 의견이 서로 분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작할지 고민 중이셨던 분들은 이 양쪽 의견 사이에서 정말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불경기라고는 하지만 2023년 9월 한 달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무려 19조 원. 1년 전보다 9.6%나 증가했다는 사실이요. 코로나가 끝나서 여행업계의 돈이 쏠렸다는 건 아마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텐데 생활용품이나 애완용품, 가구, 가전제품도 거래액은 모두 늘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사람들이 쓰는 돈이 줄었다기보다는 돈을 쓰는 곳이 옮겨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말은 매출이 줄어든 것도 있는 반면에 매출이 늘어난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독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제 주변 대표님들은 지금도 100% 매출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불경기라서 다들 매출이 하락한다는 상황, 창업을 미루라는 상황에서도 매출이 증가하고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두 가지 비밀을 알려드릴 텐데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도 불경기 속에서 블루오션을 찾고 안정적으로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방법 확실히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현명한 철새가 되자. 여러분, 두 개의 시장을 보여드릴게요. 성장하는 시장과 하락하는 시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래프에 올라타고 싶으신가요? 많은 판매자들이 고금리, 고물가, 불경기라서 매출이 하락했다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성장하는 시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는 누구나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롭게 성장하는 시장을 주시하면서 계속해서 올라타려는 시도를 해야 돼요. 만약에 제가 오프라인에서 카페를 차렸거나 음식점을 차렸다면 막대한 창업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트렌드에 따라서 쉽게 변경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온라인 시장은 어떨까요? 내가 상품을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상품을 떼다 파는 형태라면 언제든지 새롭고 다양한 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는 엄청난 강점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그래프에 올라타서 판매를 하다가 이 그래프가 하락하면 또 다른 성장하는 그래프에 올라타서 판매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여러 개의 그래프에 동시에 올라타서 매출을 확장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코로나 기간에 홈트 용품이나 마스크 같은 상품이 정말 불티나게 팔렸었죠. 엔데믹이 시작된 지금 이 상품들이 똑같이 잘 판매되고 있을까요? 당연히 매출이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자료를 보시면 전년 대비 올해 동기간 중국 직구액이 무려 4,200억 원이 증가했는데 이 중에 절반가량인 2,000억 원이 의류 및 패션 상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기존의 의류, 패션 용품을 판매하셨던 분들은 매출에 타격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셀러들은 이런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지 않아요. 대신 특정 기간에 수요가 폭증하는 시장, 장기적으로 이 수요가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시장을 타겟으로 하죠. 이 시장은 제가 상품을 직접 판매하고 있지는 않지만 데이터만 보고 딱 3분 만에 출현한 시장입니다. 어떤 아이템들의 그래프일까요? 한번 같이 보시죠. 첫 번째 그래프는 바로 여행용
라면 포트입니다. 엔데믹 이후에 여행 수요가 증가한 것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죠. 아마 이 상품뿐만 아니라 여행용 상품은 대부분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을 겁니다. 다음 그래프는 바로 난방 텐트인데요. 겨울철에 추위를 피하고 싶은 계절 수요가 작용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 그래프는 맘마존인데요. 이건 예전에는 없던 시장이 이 삶의 형태나 육아 트렌드의 하나로 자리 잡으면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된 경우죠. 이런 류의 아이템들을 골고루 취급을 하고 있으면 안정적으로 매출을 내기에 정말 좋을 거예요. 수요가 증가하는 아이템, 과연 이것뿐일까요? 이건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런 시장 찾는 방법 여러분께도 자세하게 알려드릴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도 이런 모양의 그래프를 그리는 아이템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설명을 들으시는 것보다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 설명을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다음 영상 놓치지 않도록 지금 바로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두세요. 두 번째 방법, 현명한 체리피커가 되자. 제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대량의 재고를 매입했는데 판매가 잘 되지 않아서 모두 나의 손실이 되는 상황.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하죠? 제가 이번에 알려드릴 방법은 바로 재고 부담은 공급처에서 지고 우리는 마진만 남기는 체리피커 같은 판매자가 되자는 거예요. 체리피커라는 단어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혜택만, 좋은 혜택만 쏙쏙 빼먹고 빠지는 이 얌체 같은 고객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소비를 하는 소비자를 일컫기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볼게요. 유통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사입, 위탁, 그리고 제조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중에서 판매자의 부담이 가장 적은 형태는 무엇일까요? 바로 위탁입니다. 아직 이런 단어들이 좀 생소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조, 도매, 소매, 사입, 위탁의 개념을 제가 빠르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물건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습니다. 이건 더 설명할 것도 없이 제조인 거죠. 그리고 가장 반대편에 물건을 최종 구매하는 소비자가 있습니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한 물건을 소비자에게 하나씩 판매를 하진 않죠. 이 공장은 대량으로만 판매하는데 대량으로 한꺼번에 매입하는 업체를 우리는 도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도매 업체들도 소비자에게 물건을 하나씩 판매하지는 않아요. 고객에게 직접 물건을 판매하는 곳은 바로 이 소매 업체입니다. 오프라인에서 고객을 직접 대면해서 판매를 하거나 온라인에서 고객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거 모두 소매업이죠. 그런데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건 물건을 미리 구매해서 가게에 진열을 해둘 필요가 없습니다. 주문이 들어왔을 때 어디서든 물건을 보내주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온라인 판매자가 물건을 판매하는 방식은 사입과 위탁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이 사입은 오프라인 판매와 거의 동일해요. 진열을 해두지는 않지만 주문이 들어오기 전에 내가 미리 물건을 구매해서 집이나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고객에게 보내주는 시스템입니다. 반면에 위탁은 고객이 주문을 하면 그때 공급처에 똑같이 주문을 넣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이 나를 거치지 않고 공급처에서 바로 고객에게 배송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잘 팔릴 줄 알고 물건을 이만큼 쌓아뒀는데 안 팔리면 모두 내 손실이 되는 이 사입과는 달리 위탁은 팔리면 돈을 버는 거고 안 팔려도 아무런 손해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입은 위험하기만 하고 또 위탁은 장점만 있다면 누가 사입을 하겠어요? 전부 위탁을 하겠죠? 당연히 얻는 게 있으면 포기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국내 위탁은 소수의 한정된 제품으로 안전하게 판매하기를 원하는 많은 판매자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생산된 100가지 종류의 장갑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중에서 도매상은 가장 무난하고 잘 팔릴 것 같은 장갑만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7종류는 사입으로만 판매를 해요. 왜냐면 이 위탁은 이 도매처에서도 하나씩 고객에게 보내주기가 매우 번거롭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 국내 위탁 판매자들은 나머지 3종류의 장갑으로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게 되죠. 당연히 마진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난 안전한 위탁 방식이 좋긴 한데 경쟁은 좀 덜 치열하고 마진도 좀 더 높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해외 구매 대행이에요. 해외 구매 대행은 주문이 들어오면 공급처에서
고객에게 다이렉트로 배송을 한다는 개념은 동일하지만 공급처가 해외에 있다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공급처에서 고객에게 배송되는 기간이 2주로 다소 깁니다. 하지만 훨씬 다양한 제품을 치열한 경쟁을 피해서 판매할 수 있죠. 그래서 똑똑한 판매자들은 해외 구매 대행 혹은 소량 샘플 사입으로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그 중에서 판매량이 검증된 상품만 사입으로 전환해서 안전하게 매출을 확장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아까 전에는 위탁이 좋다고 해놓고 지금은 왜 사입으로 전환을 하라고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판매량이 검증된 상품이라면 사입으로 판매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해외 배송되던 상품을 국내 배송 사입으로 전환하면 배송 기간을 2주에서 이틀로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판매량도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또 건 바이 건으로 해외 배송을 신경 쓰던 것에 비해서 CS 강도가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업무 효율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또 고객 배송 만족도까지 높아집니다. 하나씩 소매몰에서 구매할 때보다 대량으로 도매몰에서 구매를 하면 훨씬 저렴한 단가에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즉 정리를 해보면 특히 초보일수록 최악의 경우에도 망하지 않는 위탁 형식으로 판매를 시작할 것, 그리고 내 감이 아니라 철저하게 검증된 상품에 한해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안정적으로 매출 그리고 업무 효율을 높여나가는 전략을 취하자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창업에 관심이 있지만 일단 미뤄야 한다. 지금이라도 당장 시작해라. 라는 상반된 의견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락하고 있는 시장이 있는 반면 성장하고 있는 시장도 분명히 있다는 걸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현재도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판매자들의 2가지 비밀 전략도 알려드렸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성장하는 기회를 찾고 위험은 최소한으로 줄여서 도전해 보는 것이 저는 최선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없는 고민의 해답을 찾고 계셨던 분들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성장하는 시장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응원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사업하는 뚜벅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